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학생일 때는 어떤 대학에 진학할까?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까? 혹은 대학에 진학할까 말까? 그 자체일 수도 있겠죠. 성인이 돼서는 그게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결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죠. 바로 직업이나 직장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이런 인생의 큰 결정 뒤에는 엄청난 변화가 따른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따라오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요? 지금 공부하는 제 전공이 정말 나한테 맞는 걸까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직업, 이 직장, 혹은 이 전공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한 여러분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저에게 맞는 일일까요?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하시는 고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구분들과 나누는 카톡만 떠올려봐도 그렇지 않나요? 야, 나 이 일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야, 이런 내 적성이 아니야. 때려쳐야겠어. 나 이거 공부해서 사회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나한테 맞는 적성은 평생 가도 찾기 힘들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적성은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몇 개의 검사로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알아가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인류의 99%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으며, 그리고 그걸 고민해 볼 기회조차도 부여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렵하고 채집하던 원시 수렵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는 불과 200년 전까지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신분제 사회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 맞는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분에 맞게 사전에 정해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는 뭐가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한 기간은 불과 20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류 최초로 이 적성이라는 걸 처음 찾아보는 세대가 됐으니 어찌 보면 혼란스러운 게 당연하죠. 저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일을 할 때의 열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맞느냐는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일단 시작을 어떤 일이든 하면서 열정과 몰입이 계속해서 슬슬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완전히 딱 들어맞는 일을 찾아야만 열정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최근에 이런 두 유형의 분들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전자를 개발이론가, 영어로 develop theorist라고 하죠. 후자를 적합이론가, feed theorist라고 합니다. 이론가, theorist라고 하니까 무슨 철학자 같다고요? 과학자 같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누가 맞는 쪽이고,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몇 해 전에 이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패트리샤 체인 박사는 대학원 재학 시절 쓴 논문을 통해 한 사람이 두 종류의 관점 중 어느 쪽에 가까운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피티어리스트들은 경력 초반에 자신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딱 들어맞는 일을 찾을 수 있게끔 자주 직무나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만 결국 최적의 일을 찾고 몰입합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일단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일의 종류보다는 조직과 혹은 사회가 보이는 존경과 감사의 그런 가치를 두고 실제로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전자, 즉 피티어리스트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이고요. 후자인 디벨롭 디어리스트는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여정에서 자기의 적성을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아야만 하는 사람과 그 범위가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어서 꽤 넓은 영역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건요, 이 두 그룹을 장기적으로 추적한 결과 자기의 직업의 행복감을 느끼고
실제로 우수하게 일을 해내는 정도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맞고 틀리는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죠. 수명이 늘어나서 130, 140 혹은 심지어 그것보다도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회가 예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이 예전엔 최종 목적지인 영어로 destination이었다면 이제는 여정, 영어로 journey가 된 거예요. 이젠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아는 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열정이 생기는 타입인지 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한 열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타입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았을 때에 그때에만 열정을 찾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일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아주 좋거나 아주 싫거나 아니면 아주 훌륭하거나 아주 엉망이거나 이렇게 큰 편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일이 딱 맞아야 열정이 생기는 타입이다 그러면 안 맞는다 싶으면 일의 종류를 최대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것에 대한 열정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일로 갑자기 전업을 한다든가 하던 일을 완전히 바꾸는 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죠. 왜냐? 내가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는 뜻은 기존의 노하우나 아니면 그 일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부분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직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슬슬 이게 궁금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딱 맞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fit, 그리고 일을 하면서 열정을 키우는 develop,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후자, 즉 develop theorist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develop theorist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해봤는데 상담 심리학이 아니네? 그런데 이쪽에 인지 심리학이 있네? 이런 식으로 왔다는 거죠. 인지 심리학 내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지각 혹은 감각 과정보단 그 이후에 벌어지는 판단, 의사결정 이렇게 좀 더 다른 분야가 더 많네? 라고 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미세 조정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적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항상 딱 맞는 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상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찾아 퇴사를 했다라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땐 훨씬 적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꽤 많은 fit theorist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이 fit과 develop이라고 하는 최근 심리학에서 나온 이런 패러다임 얘기를 저희 아주 절친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 유한욱 박사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더니 그래 맞아. ADHD로 판정받았던 친구들 중에 꽤 많은 수가 사실은 fit theorist일 수 있다라는 그런 통찰을 가지게 됐어 라고 저에게 고마워해 주더군요. 요즘 내가 성인 ADHD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으시더라고요. 당신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더 해당하는 아주 딱 맞는 일을 해야만 열정을 찾을 수 있는 fit theorist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나한테 맞는 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특정 직업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분명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계속해서 향유하는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일을 누리고 머무를 수 있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심지어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쓴다. 심지어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여러분들은 그 일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답은 yes and no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까탈스럽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과 행복의 확률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애는 음악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시킬까 해요. 그럼 제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그러면 음악 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음악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음악을 하면 안 될까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음식이라면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의 대학 동기들은 경일이가 맛없다고 하면 상한 음식이다 라는 얘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안 될까요? 음식 관련된 직업이죠. 다 좋아하니까요. 분명하게 까탈스럽게 좋은 것과 싫은 것이 확실히 나눠져야만 그게 바로
좋아함과 적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백종원 씨를 보세요. 저한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칼국수 2개인데요. 그분께서는 하나를 맛보시더니 천국을 맛봤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드시더니 이건 지옥이래요. 좋아하는 일을 다 거기서 범위안에 것들을 전부 웬만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건 동호회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잘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 일이 재밌다라는 건 상당 부분 환상에 가깝습니다. 저도요, 공부 안 재밌어요. 다만 그 결실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잠시 놓고 그 결과를 내가 달콤해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자, 그리고 견뎌보자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어떤 친구들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큰 돈을 버는데 거기서 큰 달콤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논문이나 좋은 책 혹은 좋은 강연을 해서 무언가 의미를 찾을 때 더 큰 쾌감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대기업의 임원분들을 부러워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분들이 거두는 결과의 달콤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달콤함과 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일, 공부 혹은 훈련, 힘든데도 잘 견딜까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죠.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맨 마지막에 달성해야 될 최종 종착지가 행복이 아니라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텨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로서 행복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짝 행복을 맛본 연구자가 내일의 그 재미없는 공부를 더 잘 견뎌내는 겁니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지요. 작은 행복의 빈도를 높일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정말 달콤하다면 이제 양쪽 조건 모두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견뎌낼 수 있고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도 힘든데 결과가 좋아도 전혀 달콤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일 찾아보시라고요. 50대인 저도 제 적성에 이게 맞는 일인가 고민할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0대나 70대가 된다고 해서 그 대답을 완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나이가 적으시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우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 또 찾았다 싶으면 이게 완전한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바꿔주면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맞는 것 같다 싶다가도 혹시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복잡하게 생각해 나가는 과정. 우리는 성장하고 발달하고 그리고 더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리고 점점 더 조금씩 완성해 나가는 게 그리고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게 적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저와 함께 노력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